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바닥 구간을 보면 7만원대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8만원 잡고 12만원까지 본다면 50% 정도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쵸? 한 4만원 정도 뛰었으니까. 이 4만원까지 올라온 이 그 반등폭이 대략 3거래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쵸? 50% 올라가는 게. 자, 근데 이 구간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주가는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싸고 비싸고를 우리가 구분 짓잖아요.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의 시가총액, 바닥 구간에서의 시가총액을 보면 5조 원대입니다. 그러면 이걸 실적 기준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적자예요. 그쵸? 에코프로 BM도 적자인데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내용 보세요. 실적이 나왔을 때도 그렇게 큰 규모의 실적이 발생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머티의 시가총액은 어디까지 올라갔죠? 12조, 13조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구나. 그쵸?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죠? 보세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정말 많이 올라갔을 때 에코프로를 포함해서요. 어떻습니까? 돈 별로 못 벌었습니다. 3,800억, 연간 3,800억을 번 게 가장 많이 번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20조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거는 수요일 날 시가총액 기준이거든요. 19조 8천억. 지금 현재 시가총액 볼까요? 에코프로 BM의 21조 7천억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주식은 선반영한다. 실적 기준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막 보고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따지고 있잖아요. 나는 계속해서 제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는 뭐예요? 전기차, 양극재.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전구체 필요하죠. 전구체를 에코프로 머티에서 만듭니다. 자, 근데 실적보다 주가가 비싸다 그랬죠. 근데 실적보다 주가가 더 높게 평가받았었던 게 시장이 인정하는 비싼 가격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에코프로 BM의 고가 당시의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44조 4,996억입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는 정확하게 지금보다 곱하기 1.5 그러면 대략 15조에서 16조 17조 정도 요 정도 나온다는 거죠. 고가 당시의 시가총액이. 자, 무슨 얘기냐? 에코프로 머티는 전구체를 만들고요. 그 전구체는 에코프로 BM에서 다 흡수해 갑니다. 에코프로 BM에서 가져간 전구체는요. 양극재로 바뀌고요. 양극재를 가지고 삼성 SDI의 이쪽 구간에서 나왔었던 44조짜리 수주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즉 고객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은 에코프로 BM이다.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의 고객은 어디예요?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평가 자체를 에코프로 BM이 더 많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머티가 에코프로 BM에 받는 평가 대비해서 50% 정도의 평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 지금 에코프로 머티의 시가총액은 6에서 7조 사이, 에코프로 BM은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서 뭐가 나왔죠? 시가총액이 다시 20조까지 올라왔죠. 실적 이야기는 제가 전혀 드리지 않고 있어요. 실적이 나빠야 올라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쁘다기보다 실적이 주가보다 아주 낮아야 돼요. 그래야 성장성을 가지고 가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성장성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실적보다 주가가 더 되게 막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럼 성장을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성장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지금 뭘 해야 돼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첫 번째 반등 구간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자, 보세요.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쵸? 주가가 반등을 했고 상한가까지 달렸기 때문에 그 달린 구간에서 호재거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첫 번째 호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에코프로 머티나 2차전지 사업군에 대한 그 산업군에 대한 개선 사항, 좋아지는 내용들, 호조세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쵸? 이유가 중국에 세금을 크게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이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자력으로 만들어낸 일은 아니라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지만 일단 반등 구간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됐다는 점 그리고 거래 기준에서도 보면 6천억 정도의 그쵸 그런 상황이 나왔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구간에서 그쵸 이제부터 매집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오늘 확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매집은 이평선을 돌파하는 구간별로 그쵸 구간별로 나오게 될 겁니다. 즉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월요일날 갭상승이 나오겠죠. 갭상승 나오는 구간에서 고가에서 매물 맞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매물
매물을 맞는 그 구간에서 우리가 매집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가가 고가부터 쭉 빠졌습니다. 에코프로 BM이 50만 원대에서 쭉 빠지면서 올라가면서 매물, 올라가면서 매물,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 맞았죠. 자, 23년도에 충분한 시세를 발생시키기 전에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보세요. 다시 22년 초반에 다시 고가를 수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물 또 맞았습니다. 3개월 동안. 그리고 올라가면서 그쵸. 여기서 23년도에 엄청난 시세를 발생시키기 전에 또 매물 구간이 있었어요. 또 매물 소화 구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쪽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집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쪽 구간에서 멈춰 있을 수 있다는 거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확인하고 매수하는 구간을 이해하자. 근데 최대치는 얼마까지? 에코프로 BM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50%다. 그러면 21조 50% 10조 정도가 됩니다. 에코프로 머티의 지금 시가총액은 8조 5천억입니다. 대략 30% 정도의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에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려면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배열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정배열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태성입니다. 어때요? 정배열 구간이죠. 고가 돌파, 매수, 상한가. 근데 제가 5월 달에 이미 11%의 수익을 낸 상태였습니다. 내가 판 것보다 강하게 올라갔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점은 뭐예요? 오늘 상한가를 먹었죠. 먹었는데 확인하고 매수했다. 확인하고 매수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볼게요. FST, 삼성공조, 두산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 쭉 올려보시면 그쵸? 두산에너빌리티 계속해서 제가 공유를 합니다. 그쵸? 두산에너빌리티 돌파 구간 매수 떨어지니까 다시 매수 지지라인.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두산에너빌리티를 제가 왜 매수를 했는지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기술 똑같이 원전입니다. 돌파 2주 안 됐죠? 23% 그쵸? 그리고 그 전에는 두산 돌파 확인 매수 2주 안 됐죠? 14.7%. 종목 사이즈에 구분을 짓지 않고 모든 종목군들이 돌파 이후에 시세가 나온다는 점 중요합니다. 그럼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이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 반등한 과정에서 그쵸? 뭐 눌림목 잡으세요 이딴 소리 아닙니다. 눌림목 나오고 다시 돌파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 구간을 잡아야 돼요. 이제 다중바닥 구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구간을 우리가 적절한 구간에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손실 모두 다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실시간 타점으로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다 보여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FST 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이미 이쪽 구간에서 크진 않죠. 한 4.8%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가니까 4일 연속으로 매매한 결과 오늘 6.7%의 강세, 장중에는 더 큰 폭의 강세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우양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 마감, 오늘 상한가 2개나 먹었습니다. 보세요. 매수 돌파 구간 상한가. 이런 상황을 내가 꾸준하게 만들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 철저하게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을 갖춰서 에코프로머티의 실시간 타점, 그렇죠? 내가 어느 구간에 효율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즉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할 수 있는지를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쪽 구간에서 매매하는 상황을 보면 2주가 채 걸리지 않죠. 이걸 전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합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 그러려면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실시간 내용으로는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에코프로머티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한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무엇보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변경시킨 이후에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에코프로머티의 쌍바닥 구간, 그쵸? 쌍바닥 구간에서 제가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월요일날 갭이 나올 겁니다. 갭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쌍바닥이 나온다. 쌍바닥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될지 알아야 된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간 건 정말 축하드리고 월요일에 캡 나올 거예요. 캡 나오고 나서 많은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 많은 흔들림을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알고 있다면, 그쵸? 심리를 지킬 수 있겠죠. 주식은 효율을 높여졌을 때 심리를 지킬 수 있다. 효율을 높이려면 다음 스텝, 다음 종목, 다음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